여러분 현재 시장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투자하기 굉장히 까다롭고요. 근데 제가 최근 시장에서도 유독 강조하고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투자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던 게 바로 뭐였었냐? 탈세계화, 신냉전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탈세계화로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이곳에 주목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심지어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 계속 사 모으고 있는 주식이 또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엇일지 한번 저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파트너 수빈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안 좋느냐? 결국에는 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시작된 탈세계화, 신냉전 시대, 미국, 유럽, 아시아와 러시아, 중국, 중동 간의 연합, 동맹, 전쟁 구도,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있고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그로 인해 물가도 계속 천정부지 오르고 있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기존의 점진적인 인상이 아니라 최근에 자이언트 스텝까지 이루어지며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힘든 시장 그냥 넉넉히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냐, 그냥 기존에 투자했던 거 빠지는 거 그냥 고지로 보고만 있을 것이느냐, 신규 매수는 아예 하지도 않은 채 그냥 넉넉히 계속 그냥 시간이 가는 거 존버하면서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느냐. 아니란 말이죠. 결국엔 하늘이 무너져도 그 솟아날 구멍이 있고, 왜 하늘이 무너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안에서 피어날 수 있을 만한 작은 구멍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탈세계화로 인해서 그러면 과연 무엇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매도를 하는데 이 주식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우리 같이 알아보자고요.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사실 저번 달부터 계속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오늘 또 이거 얘기하겠구나 라고 눈치채셨을 겁니다.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 관련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일단 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를 아세요.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은 저의 이제 주관적인 견해도 있겠지만 뭘 기반으로 하냐면, 뭘 기준으로 하냐면 증권사 리포트를 기준 근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증권사가 발간해준 산업 리포트가 딱히 없으면 제가 얘기할 내용이 없어요.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그 증권사에서도 지금 각각 이 산업 관련 리포트에 대한 전망에 발표를 하기가 왜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즘 제가 방송하기 왜 어려워졌습니다. 근데요, 그러한 힘든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리포트를 발간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태양광만큼은 리포트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너무 좋대요. 심지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 그러고 가장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산업이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줄을 서고 있다. 이거야말로 지금 같은 국면의 가장 이상적인 기업이죠. 뭐예요? 자,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물가가 상승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뭐에 타격을 받아요? 원가에 대한 타격을 받아요. 내가 물건 하나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 원가가 올라요. 우리가 어려운 말로 C라고 하는데, C가 오르는 상황에서 기업의 이익이 나오려면 뭐가 유지가 돼야 되냐? 수요가 유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가격을 그대로 올려버릴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갖춘, 어려운 말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실적 개선주, 가격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같은 시국에선 더더욱이나 뭐가 중요하냐? 수요가 계속 나오는 게 중요하고, 그 와중에 원가 상승에 따라서 가격 인상까지 가능한 기업을 봐야 되는데, 태양광이 뭐라 그래요?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그래도 줄을 선대요. 그러면은 뭐예요? 마진은 계속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까지 줄을 서느냐? 자, 지난 주말 43도를 기록한 프랑스래요. 와우. 유럽이 이렇게까지 더웠나요, 여러분들? 제가 유럽을 여행을 가보고 싶은데 한 번도 가보진 못했거든요. 유럽이 원래 이렇게나 덥나요?
자, 지금 때이른 폭염으로 지구촌이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전체 생산 중 70%를 원전에 의존을 하는데 심지어 이 기온 자체가 오르니까 강물의 수온도 오른대요. 그래서 원래 원전을 냉각수로 이제 발전을 돌려야 되는데 수온이 오르니까 그 냉각수를 활용하기가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최대 인공호수인 미드호의 수위 자체가 역대 최저치래요. 야, 이 날씨가 펄펄 끓으니까 기본적으로 물이 계속 증발해요. 물이 막 계속 점점 줄어요. 그런 와중에 뭐까지 기상 이후 현상으로 인해서 가뭄까지도 지금 현재 심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물이 없으니까 수력 발전량 또한 타격이 지금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우리가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게 전기인데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유럽 입장에서 결국 원전이라든지 수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지금 기후 이상 변화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쓰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공급이 축소가 되죠. 공급이 축소가 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전기를 안 써요? 쓰죠. 수요는 높아지니 자연적으로 뭐 어떠한 가격이 전기값이 계속 오르는 국면이에요. 오케이? 화석연료 수급이 또한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기후가 전력 가격 변동성을 확대시켜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전기값이 계속 오르니까 시민들이 지금 반발이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해결해야겠죠. 이거 해결해야 돼요. 야, 유럽 입장에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존에 에너지를 화석연료 에너지를 썼었는데 이를 친환경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하고 있었다. 근데 이게 더 강화가 된 게 뭐에 그러냐면 기존에 화석연료를 안 쓸 수가 없었어서 쓰고는 있었어요. 누구한테 많이 의존하면서 러시아한테 많이 의존하면서. 근데 이번 러시아 전쟁이 발발되면서 유럽연합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제 우리 러시아발 에너지 안 쓸 거야. 너네 의존도 낮출 거야. 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량이 줄어들었다. 줄어들었으니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어쩔 수 없이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늘리고 있는 국면이었다.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근데 여기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유럽연합이 얼마를 투자한다고 그랬다고요? 무려 400조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무려 300조 절반 이상을 어디에 투자한다고 했다고요? 태양광에 투자한다고 했다고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태양광에 투자한다고 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가뜩이나 원전도 못 쓸 것 같고 가뜩이나 수력도 못 쓸 것 같으니까 뭘 대체하려고 하겠어요? 뭘로? 태양광으로. 결국엔 이 태양광으로 더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루프탑 태양광 같은 경우에서는 정부와 민간 모두가 단기적으로 전력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유일. 지금 이렇게 전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의 유일하게 해야 되는 게 바로 루프탑 태양광이다. 왜?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고 자체 전력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 독립이 가능하다고 해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 주택용 태양광 설치 업체인 썬런 같은 경우에 최근 연간 설치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고요. 원가 상승분을 판가, 본인이 판매하는 가격에다가 반영해서 수익성 개선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호라. 지금 태양광이 더더욱이 이런 이상기후 때문에 더 어떻게 뜨거워지고 있구나. 날씨가 더워질수록 태양광 관련주가 더 뜨거워지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영국의 전력 가격이 5배 급등하고 있대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나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값 10,000원 내다고 50,000원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를 어떻게든 좀 풀어보고자 어디에? 주택용 태양광 설치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민들의 수요가. 소비자들은 높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주택용 태양광 설치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용 태양광 인버터 판매 기업인 유럽의 인페이스 에너지라는 기업이 유럽향 매출액이 무려 40%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해요. 왜? 현실적으로 유일한 대안이다 보니까. 자, 보시면 글로벌 발전원별 캐파 비중인데 지금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소와 배터리 부분은 크게 거의 없었다고 보는데 태양광과 풍력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자, 근데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어때요? 태양광 비중이 가장 크게 오를 전망이다 라는 것까지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역설적인 화석연료 강세 사이클. 뭔 말이야 이게? 아니, 야야야야야,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화석연료를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전환시킨다며, 여기에 투자를 늘린다며.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결국에는 화석연료에 대한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은 점점 높아지니까 결국엔 얘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 가격이 계속 이제 좋아지고 얘 가격은 계속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최근에 화석연료가 이렇게 강세냐? 중장기적으로는 도태될 운명인데 왜 그래요?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렇죠. 러시아 전쟁. 왜? 당장에 유럽을 중심으로 신재생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이 투자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 근데 요거를 기다리기에는 당장에 쓸 에너지가 없다. 당장 쓸 에너지가 없어요. 당장. Right now. 왜? 유럽이 지금 러시아 거 안 쓴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당장에 쓸 화석연료를 어떻게든 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30년 전으로 원유는 피크에 도달하고 천연가스는 한 40년 정도의 피크를 도달해서 완전 이런 식으로 수요가 꺾일 전망이에요. 중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화석연료 쪽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면 안 되겠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14년 이후로 화석연료에 대한 신규 투자가 감소가 돼서 생산 여력이 줄어들기 시작한 반면 단기 내 화석연료 수요가 대체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수급 밸런스의 불균형이 예상된다. 무슨 말이죠? 아하, 이러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움직임이 당장에 나온 게 아니라 과거 5년 전, 거의 10년 전부터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화석연료에 대한 신규 투자, 즉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어. 근데 단기간에 최근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수요가 갑작스럽게 늘어나게 됐다 보니 이로 인해 가격 상승이 나온 것이다. 단기적으로 가격 강세가 나왔다. 화석연료 기준. 글로벌 원유 및 가스 공급 부분 글로벌 투자 추이가 14년도부터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런 흐름 자체를 수급 밸런스 이미 깨져 있는데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만한 문제일까요? 어렵죠. 왜? 공급이 당장에 늘어나기에도 무리가 있고 그렇다라고 수요가 깨지기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살리는 움직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향후 3에서 5년 동안은 화석연료의 구조적인 강세를 오히려 보일 것이라고도 전망이 됩니다. 즉 지금에 오르고 있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가격이 단기간에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기는 무리가 있다. 고유가 시대가 그래도 길면 3에서 5년 정도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뭐다? 성장성이 가장 뚜렷할 태양광이다. 태양광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 영상에서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막 너무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게요. 오늘은 기존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자, 오늘 부분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기존에 얘기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내용들. 일단은 알리백 참여 확대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리백 기업들이 이제 에너지를 쓰는 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을 이제 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쓴다라고 발표하고 기업들이 친환경 정책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더욱더 확대가 될 수가 있겠죠.
신재생 에너지 특징 태양광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성장성이 가장 뚜렷한 에너지원으로 전망이 될 거다. 지금까지 태양광 설치는 각 정부들의 정책 지원 및 규제에 의해서 상승했으나 앞으로는 오히려 민간 기업들이 이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고 그 핵심 동력은 아리백 참여 확대랑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비용 해지 이 부분으로 예상이 된다. 탄소 배출 감소 및 ESG 경영의 일환을 위해서 아리백 참여 기업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기존에는 정부 주도로 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설비 투자가 많이 늘어났다면 앞으로는 개인과 그다음에 민간 기업들이 이를 받쳐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기업들은 아리백, 그다음에 개인들은 뭐예요? 아까 유럽에도 봤다시피 당장에 쓸 전기를 구하기 위해서 주택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라는 거예요. 요게 심지어는 유럽에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앞으로 새롭게 건축되는 이러한 주택이라든지 건물 천장에 옥상에 무조건적으로 필수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의무화를 시키려고 하는 정책이 폐지되기 바로 직전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개인 역시도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요와 함께 투자 확대 움직임을 더 지원해 줄 수가 있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력 요금이 너무나 비싸요.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지금 이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 자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는 화석연료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오히려 지금 싸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의거해서 수요도 많아지고 관련 투자도 많아질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하, 이러한 상황 때문에 힘든 시장 속에서도 결국 탈세계화 움직임에 의거해서 태양광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많고 많은 태양광 중에서도 뭘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저번 시간을 통해서 태양광에 대한 그 이해도를 강의해드렸습니다. 태양광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그랬어요. 업스트림은 뭐냐, 태양광 셀 제작 전 단계까지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요 태양광 패널 있죠. 요게 이제 판때기를 만드는 게 이제 셀 모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하나하나가 셀 모듈, 요 셀을 접합해서 판 형태로 제작한 게 모듈이다, 모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를 만드는 게 핵심인데,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가 되는 게 업스트림 폴리실리콘 인got 웨이퍼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를 원재료로 해서 셀을 만들고 그 셀을 접합시키는 게 모듈이다. 그 모듈을 이렇게 하나하나 설계해가지고 설치하는 게 태양광 발전소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태양광 수요가 늘어난다면 아무래도 일바따로는 업스트림 기업들이 수혜를 받겠죠. 왜? 기본적으로 셀과 모듈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 폴리실리콘 인got 웨이퍼를 떼올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해되죠? 그 다음이 이제 미드스트림으로 가는 거예요. 떼왔으니까 이를 토대로 만들어서 팔아야겠죠. 단계별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까지, 작년부터 최근까지 업스트림 관련 폴리실리콘 요 원재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었던 추이였어요. 계속 올랐어. 요렇게까지. 작년 21년부터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뭐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셀과 모듈. 아직 바닥권에 있는 요 가격대가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폴리실리콘 관련 기업이 주가가 더 많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겠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 OCI라는 기업이 있어요. OCI라는 기업. 자, 그래서 OCI라는 기업의 주가를 보시면 주봉상 봤을 때 바닥권에서 21년도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흐름을 잡아주려고 하는 흐름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직전 고점 라인 때만 돌파를 해주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OCI 흐름인 거고,
그 다음 이제 뭐예요? 미드스트림 같은 경우 태양광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셀과 모듈을 다루는데 국내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하나솔루션이 있었다. 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간다면 자연적으로 OCI라는 기업의 마진이 많이 남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OCI 주가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진다면 반대로 가격 하락을 주의해야 되겠다 말씀드렸었고, 반대로 하나솔루션 주주분들은 요 셀과 모듈 가격 뿐만 아니라 폴리실리콘 가격까지 봐야 된다. 왜? 폴리실리콘 가격이 원가이기 때문에 원가가 다운되면 마진이 많이 남겠죠. 그 다음에 판매가가 높아지면 마진이 많이 남겠죠.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은 셀 모듈 가격은 올라가고 폴리실리콘 가격은 하향 안정화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구조였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 나온 리포트에서 뭐라 그랬냐면 기존의 폴리실리콘에서 셀 모듈로 무게중심이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자, 최근 태양광 밸류체인에서 2년 동안 폴리실리콘 업체들 위주로 이익의 무게중심이 치우쳐져 있었어요.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자, 태양광 수요가 견조한 와중에 미국의 중국 신장 지역 제품 수입 규제가 나오고 석탄 가격 상승으로 따른 원가 부담 나오고 신규 증설 부재 등에 따른 영향으로 업스트림 기업들의 주가 상승 흐름이 좋았다라는 것이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중국 내 폴리실리콘 대규모 증설 유입 영향, 중국에서 폴리실리콘 생산량을 늘린대요. 생산을 늘리면 자동적으로 가격이 아무래도 더 오르기보다는 하향 안정화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OCI라는 기업은, 물론 요거는 이제 이 특정 증권사의 전망이다 보니까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빵빵빵빵 보여주는 것보다는 살짝 하반기에 조금 주춤할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는 물론 폴리실리콘 가격 추이를 계속 보고는 있어야겠죠. 이게 더 오르는지 아니면은 다운되는지 그런 것들은 좀 주목을 해보자. 자, 근데 만약에 하향 안정화가 된다면 자동적으로 셀 모듈 업체들의 이익이 개선될 거죠. 왜? 원가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누가 수혜를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솔루션이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솔루션이, 자, 차트를 보시면 20년도 들어가서 21년도 요때 당시에 주가 상승 폭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쭉 빠졌죠. 아무래도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 흐름에 따라서 오히려 원가가 높아지니까 하나솔루션 가격은 떨어진 거예요. 자, 근데 최근에 셀 모듈 가격이 오르는 흐름에 의해서 빼꼼 고개를 내밀었다. 근데 이 상황에 기존 많이 올랐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진다면 원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붙으면서 얘가 그때부터는 좀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다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소 게임을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시소 게임. 시소가 있죠. 시소가 OCI가 강해요. 그러면은 어떠한 흐름인 거예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강한 거예요. 그럼 OCI가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강한 거예요? 하나솔루션보다 강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뭐 어떻게? 요게 역전이 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지는 흐름에서 오히려 OCI가 떨어지고 하나솔루션이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폴리실리콘 가격 추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얘가 올라간다면 단기적으로 OCI 한번 주목해 보는 거고, 얘가 떨어진다면 단기적으로 하나솔루션 한번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하나솔루션이 좀 더 좋아지려면 뭐까지 더해지면 좋다? 셀과 모듈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는 흐름이면은 더 좋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솔루션은 하나라는 그룹의 이 오너 리스크 때문에 많이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좀 있긴 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리스크가 커도 기업의 이익이 많이 남으면 주가는 올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시소 게임에 대해서 단기 매매는 좀 활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나는 그냥 중장기적으로
뭐 태양광 자체가 너무 좋게 보여. 그러면 그냥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중장기적으로 그냥 모아가서 쭉쭉쭉쭉 수익 키워나가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너무나 어렵고 하기 때문에 나는 좀 단기 매매를 하고 싶어 하면은 뭐예요? 요거 하나 생각하셔라.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면 OCI 단기 공략,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지는데 셀 모듈 가격 오르면 단기적으로 하나솔루션 공략.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치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은 좋겠다. 자, 폴리실리콘 가격을 어디서 봐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데, 가장 베스트는 그 매번 증권사 리포트에서 가격 추이를 좀 발표를 해줘요. 특히 이제 화학 이쪽 리포트를 좀 많이 보시면 계속해서 그때그때마다 가격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줄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슈 몇 개 좀 살펴볼게요. 미국의 태양광 모듈 관세 면제. 와우. 여러분들. 미국도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태양광 주목하고 있다. 봐봐요. 미국이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모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추진한다. 태양광 육성 정책인 거예요. 관세 면제.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뭐야? 이익에 대한 개선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세액 공제법 등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법안들의 연내 통과가 기대가 되면서 발전소 개발, ESS 단지 구축 등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태양광 모듈에 대한 관세 면제이기 때문에 태양광 모듈 사업을 하는 하나솔루션이 수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내 태양광 설치 수요 확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수요 확대 역시도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호재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바이든이 태양광 패널 생산 확대를 위해서 국방물자 생산법까지도 발동을 한다고 합니다. DPA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생산 기업의 손실 발생 유무와 무관하게 우선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통과가 되는 것에 따라서 뭘 이제 기대를 볼 수가 있겠느냐? 태양광 패널, 부품, 변압기, 열펌프, 건물 단열대 등의 미국 내 제조를 신속히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미국 내 태양광 패널에 대한 생산 확대의 움직임을 더 만들어내고 있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태양광 수요 역시도 발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긴 터널의 끝인 태양광 산업이 턴어라운드가 좀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어때요? 굉장히 좋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저가에 사 모으고 있다라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지금같이 힘든 시장에서 특히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장은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 외국인들이 매도세 보세요. 야, 어마무시합니다. 선물도 보세요. 외국인들이 매도세 계속 줄기차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시장은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는 하나솔루션 같이 태양광 관련 기업들은 계속해서 사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기관과 연기금도 같이 계속 사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힘든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이어지는 종목들, 그 이유가 있다는 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제가 이제 전 세계 탈세계화와 그 다음에 이제 신냉전 시대로 인해서 결국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결국에 현재로서 다른 방도가 없이 태양광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태양광 수요가 발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오죽하면 가격을 늘리는데도 불구하고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다. P와 Q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으니 이러한 국면에서는 당연히 실적에 의거한 투자 기회가 또 열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좀 중요한 또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 말씀드렸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투자 포인트로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볼 수가 있을까? 시속 게임에 대해서 폴리실리콘 가격에 의거해서 대응 전략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힘든 시장이지만 분명히 싸워낼 수 있을 만한 무기를 하나 또 장착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행복 되세요. 뿅.